네, 자, 이번 시간에는 184페이지입니다. 자, 자금 관리의 어음 관련 거래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전자어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보이고요.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을 갚으려고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자, 원래 외상매입금을 오늘 지급하기로 하는데 1,000만 원인데 오늘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회사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오늘 갚지 못하고 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근데 어음이 지급일은 내년 1월 30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발행인이 우리 회사잖아요. 3일패션. 우리가 누구에게 발행했냐면 신사숙녀라는 이 회사에 발행한 겁니다. 신사숙녀 귀하.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 과목 외상매입금 부채 개정 과목이고요.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지급어음인데 두 개 다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부채, 외상매입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외상매입금은 일단 갚았죠. 네. 그러면 이제 부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외상매입금은 감소했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계정 어디다 기입할까요? 차변. 그렇죠. 네. 차변이죠. 네. 네. 외상매입금 차변.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대변이 됩니다. 지급어음은 대변.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거는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분계는 여러분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네, 시험에서도 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하는 것은 이미 등록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등록은 없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오늘 어음을 새로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도 해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행한 날짜가 6월 30일인데 어음을 수령한 날짜도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록 작업도 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하면서 자금 관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음 등록이라고 단추가 나와 있죠. 만약에 이 어음 등록 단추가 없는 자리에서는 기능 모음을 누르면 여기에 다 이 메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어음 등록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 관리도 기능 모음에 가면 있는 것이고 어음 등록도 여기에 등록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기능 모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어음 등록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어음 등록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자, 7가지를 입력을 합니다. 7가지. 자, 1, 수령 1부터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면은요, 23년 6월 30일 날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20230630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수령일.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 목록을 눌러보면 1번 어음, 2번 당좌, 3번 가계수표, 4번 전자어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전자어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이라고 해야 돼요. 어음과 전자어음은 다릅니다. 그냥 어음은 종이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전자어음은 여기 타이틀에 전자어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이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어음으로 되어 있으면 어음 등록할 때도 2번에 어음의 종류를 꼭 4번 전자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금융기관은 어느 은행에서 어음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수행 2번에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받은 거다.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거래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국민은행 당좌거래처 확인.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왔는데요. 6번에 어음, 시작어음 번호라는 게 왜 시작어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종이어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어음을 한 장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책처럼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번호가 일련 번호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어음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어음의 경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문자로 된 번호와 숫자로 된 번호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문자로 된 번호 앞칸, 숫자로 된 번호 뒷칸 이렇게.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자어음의 경우는 문자가 없고 모두가 다 숫자예요. 그래서 뒷칸에다 다 입력하면 돼요. 뒷칸에다가 004 국민은행 코드죠. 004가 그 다음에 2023-0630 2023-0630 그 다음에 1234-56-789 그리고 엔터 하면은 커서가 이제 마지막 7번 매수 한매죠. 1 그리고 엔터 하면은 다시 커서가 위로 수령 1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뭘 눌러주느냐, 등록을 눌러주면 돼요. 여기 밑에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리가 나오는데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할 일은 아니죠? 아니요 하면은 창이 닫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한 것은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전체 메뉴 누르면 아까 우리가 그 필요 지식 읽을 때 제가 어음 수불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음을 등록하면은 어음 수불장으로 기장이 된다. 그 어음 수불장이 바로 여기 어음 직계표에 가면 있습니다. 네, 어음 직계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수불장을 선택하시고 금융기관은 모든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 어음책 수령 1 이것도 그냥 엔터 치면 1년 거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가 나타나죠. 국민은행 거 어음번호와 구분에는 지금 현재 수령했다. 아직은 발행을 안 했으니까 금액은 없고 수령한 날짜는 23년 6월 3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계가 이렇게 있는데 수령 한매, 나머지는 발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0, 결제도 아직 없으니까 0,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미발행 한매, 미발행, 수령해서 아직 미발행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여러 개 수령을 했으면 여기 가득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음 집계표에 가면은 어음을 등록해 가지고 그것이 언제 발행이 됐고 얼마짜리로 발행이 됐고 만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수불 내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음 집계표에서. 자, 다시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수행 3번을 할 차례예요. 이제 어음 등록 끝났으니까 수행 3번은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발행 날짜 6월 30일로 고쳐주세요. 6월 30일 날짜로 고치고, 자, 차변이 뭐였죠? 네, 외상매입금이죠. 그래서 3번 차변에
외상 검색하시면 251번이 외상매입금이에요. 251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이었기 때문에 거래처가 여기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자, 저교는 외상매입을 어음으로 반제했어요. 2번 저교 쓰면 딱 맞습니다. 2번 외상매입금 반제. 반제라는 건 갚았다 이런 뜻이고요.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 차변의 금액은 1,000,000원이죠. 1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줄이 바뀝니다. 자, 4번 하면 대변이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었죠. 예, 지급어음 252번입니다. 외상매입금하고 코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252. 자, 지급어음도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절대 은행이 아닙니다. 예, 누구에게 발행했어요? 신사숙녀. 그래서 1004번이 돼요. 지급어음 거래처도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음 관리를 나중에 하면은 저교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엔터로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1,000,000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네, 차변 1,000,000원, 대변 1,000,000원.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됩니다. 자, 지급어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커서가 꼭 지급어음 줄에 있어야 돼요. 금액에 있어도 되고 저교에 있어도 되고 거래처 코드에 있어도 되고 계정과목 코드에 있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급어음 줄 어디엔가는 커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F3을 누르거나 기능모음에 가서 자금관리 이렇게 하면은 밑에 이번에는 지급어음 관리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음 상태는 당연히 발행이기 때문에 커서는 일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 당연히 발행이냐?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말입니다. 대변의 지급어음 하면은 어음을 발행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가보실래요? 선택이 안 되죠? 예. 네, 어음 상태를 바꿔보려고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자, 대변의 지급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음 상태를 자동으로 픽스를 시켜놨어요. 그냥 고정 대변에. 자,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하면 어음 수불장에서 어음이 쭉 나타나요. 어음 등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달랑 하나 등록했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어음의 그 번호와 일치한 걸 찾아 주셔야 돼. 자,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더 입력할 게 있어요. 엔터 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면 발행일로 가죠. 예, 그래서 발행일은 6월 30일 거래 날짜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만기일. 만기일이 6월 30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쳐요. 새로 입력하세요. 2024 0130 2024 0130. 네,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던 적용란에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딱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어음 현황 장부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금관리 문제에서 제가 두 문제, 어음 관련 문제를 두 문제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느냐? 지금 방금 했던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반제했다, 갚았다. 이 문제 냈어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어음 등록하라면 어음 등록 먼저 하셔요.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한 문제는 뭐를 냈느냐? 앞에서 했던
전자 어음의 수령. 예,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은 그 6월 10일 거래, 6월 10일 거래가 뭐가 있었나 볼까요? 6월 10일 거래.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하는 거죠. 예.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외상 매출. 이 두 문제. 예. 다음 주 8일 날까지 까먹지 않으시면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가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아까 중간에 질문도 하셨는데 어음 할인도 나오고, 네. 배서 양도. 어음 할인과 배서 양도는 다른데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저기 뒤에서 어음 할인과 배서 양도 문제도 나중에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받을 어음 관련 거래가 모두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도까지 하면 6가지가 있네. 예, 부도까지 하면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우선 3가지만 해봤어요. 3가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다음 185페이지 4번을 보시면 어음 관리 대장의 기록과 관리. 우리가 어음 관리 대장 이런 장부는 우리가 아까 자금 관리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이미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관리만 할 줄 알면 돼요. 관리라는 건 조회해 가지고 결제 받을 거 있으면 결제 받고, 우리가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어음관리 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예. 그럼 이제 그 더존 프로그램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뭐 이게 인쇄하고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더존 스마트 A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 인쇄해서 결제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인쇄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인쇄는 안 할 거고 화면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시면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 우리가 받으러움 아까 6월 10일 건가 해서 어음 받으러움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받은 게 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는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자,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조회해 가지고 작성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 어음 관련 거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음 관련 장부, 즉 자금 관련 장부는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이라고 여기 있죠. 거기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받으러움 현황.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탭이 만기별, 거래처별, 어음 조회, 부분 할인, 분할 배서 조회 이렇게 4개의 탭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래처별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거래처별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작성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별을 딱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조회 구분의 목록을 눌러보면 잔액과 내용이 있습니다. 잔액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잔액 해주시고 기간은 6월 말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엔터 해가지고 뒤에 날짜를 2023 0630 6월 30일 뒤에 날짜는 6월 30일로 해야 6월 30일 잔액이 보이겠죠. 거래처는 모두 볼 거니까 엔터 그러면 처음부터 끝. 네, 보시게 되면은 2개가 보이네요. 우선 데일리 룩이라는 거래처 거 하나를 보면은 350만원짜리 이게 6월 10일날 우리가 입력했던 그거예요.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350만 원 있는 거고요. 멋쟁이라는 거래처 거는 전기에서 240만 원이 2월 된 게 있었는데 대변에 기록이 됐어요. 받으러 대변일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액은 이제 없어요. 이건 만기가 지났어. 6월 30일 전에. 예, 6월 30일 전에 만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결제를 받으려면은 위에 있는 요 인쇄라는 단추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인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게 회계 실무 교육용 이런 그 배경 글이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실무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PDF로만 저장할 수 있지만 엑셀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한셀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과 비슷한 거. 예, 그래서 한셀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아래 한글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JPG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할 때는 이걸 쓰겠죠. 종이로 인쇄할 때는. 그리고 인쇄할 때는 여러분이 프린터, 여러분 사무실에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여기서 프린터 선택 먼저 하시고 인쇄를 누릅니다. 자, 근데 인쇄를 누를 때 보시다시피 이 결제가 우리 회사에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 되죠. 이 결제인을. 그래서 이제 여기 결제란 설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제란 설정이라는 걸 한번 여기 밑에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세요. 인쇄 여부. 우선 결제란을 인쇄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러면 인쇄하겠다. 결제받는 거니까 인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결제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단추가 있죠. 누르면은 몇 칸으로 결제란을 만들 거냐. 최대 9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3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3칸. 우리 회사는 4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4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결제란에 이제 그 직급의 이름들이 있죠. 만약에 사장까지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뒤에다가 사장 또는 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우리 회사의 결제 체계에 맞는 여기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고쳐집니다. 회사별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결제란의 인쇄 위치에는 뭐 지금처럼 인쇄하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엔 좋은 건데 회사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결제란을 위로 올리는 회사도 있겠죠. 그래서 인쇄 위치에 보면은 타이틀 상단 이렇게 하면은 결제란이 위로 올라갑니다. 타이틀 하단 하면은 조금 전에 위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인쇄 화면이 이와 같이 보기 편하게 딱 전기 2월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해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용지 설정이라든가 출력의 방향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인쇄 방향을 틀어주듯이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글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전 회계 프로그램 내에서 각종 장부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제란을 전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출력물에 넣을 수 있고요. 출력을 꼭 종이로 한다 그럴 때는 인쇄하기를 누르지만 엑셀, PDF, 한셀, 한글, JPG 이런 방식으로도 저장도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받으러옴 현황을 인쇄하시오 이런 문제 냈어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이 이렇게 인쇄해서 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간을 여기 주었습니다. 기간. 받으러옴 현황을 인쇄하는데 기간을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시오. 그 기간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잘 입력하시면 돼요.
기간. 네, 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여기 보여야 될 어음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거래처별로 와가지고 여기다 기간 딱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시험 보는 날도 받으러옴 현황, 지급어음 현황 하나씩 인쇄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받으러옴 현황 거래처별에 오셔가지고 잔액으로 그냥 인쇄하세요. 예. 지급어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은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 자, 아까는 받으러옴 현황이었어요. 이번에는 거래처별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작성해라. 내용으로 작성해라.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거기 받으러옴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급어음 현황 하시고 거래처별이니까 세 번째 거래처별 잔액이 아니고 내용을 인쇄라 그랬으니까 내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예요. 거래처에서 엔터를 안 쳤네요.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 네. 처음부터 끝을 엔터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엔터하면은 딱 하나예요. 신사숙녀 거 우리가 어음 발행한 거 하나 6월 30일자로 우리가 입력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내용이 보입니다. 자, 6월 30일 자, 신사숙녀 거 6월 30일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고 1,0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했다. 만약에 지급어음이 거래처가 5군데면 여기 밑에 5개가 쭉 보이겠죠. 그리고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용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저 상단에 있는 인쇄 누르면 인쇄. 지금은 내용이죠.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저기 8월 8일 날 시험 볼 때 지급어음 현황 인쇄하실 때는 거래처별로 인쇄하시는데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잔액으로 해 주십시오. 잔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잔액만 거래처별이 아니고 만기일별로 여러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만기일의 날짜를 줄 거예요. 만기일. 만기일의 날짜. 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 그럼 만기일 월별 그걸로 눌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거 만기일 월별. 제가 시험 볼 때 만기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인 것을 인쇄하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만기일별에서 하십시오. 받으러옴 현황에도 만기일별이 있죠. 여기 만기일별. 받으러옴도 제가 아까 거래처별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만기일별로 만기일별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는 날 어디서 인쇄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이제 인쇄를 하는 이유는 채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표를 제대로 입력했는가? 전표에서 입력을 해서 자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인쇄했을 때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낸시에서 평가할 때 뭔가를 인쇄를 하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쇄물에 그 앞에서 한 문제가 거기에 보여야 돼요. 그게 제대로 처리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보고서를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 3번을 볼까요? 어음 직계표 수불장. 조금 전에 봤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발행을 했으니까. 아까는 미발행 상태였지만 지금 수불장에 가보면은 발행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어음 직계표 수불장 금융기관 엔터
수령은 엔터 치면 1년치 다 보입니다. 네, 아까처럼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구분이 달라졌어요. 구분에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도 들어가 있고 만기 날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계도 달라졌습니다. 수령, 그 다음에 발행 한 매씩 들어가 있죠. 미발행이 0이 되어 있죠. 저는 그거 수령도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위에 그러면 지급보험 현황이 안 보였어야 되는데 요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아직 화면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조회 단추 다시 한번. 안 눌러져요? 아니 화면이 아까 열어놓은 화면이면 안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화면을 새로 한번 바꾸면 여기를 조회 아까 지급보험 현황이 이게 있었죠. 거래처별로 이렇게 봤을 때 심사숙 넣고 1,000만 원짜리가 그러면 어음 집계표에서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수불장 엔터. 네. 아니,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조회가 안 되는군요. 저 조회 단추 눌러서도 이게 변하지 않을 때는 커서를 다시 한번 엔터를 쭉 치어가면서 지나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 관련된 장부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 전체 메뉴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금 관리 시험 볼 때 받으러 현황 한번 나중에 인쇄할 거고요. 지급보험 현황 맨 나중에 인쇄해야 되고요. 애적금 현황도 인쇄하라는 문제 냈고요. 일일자금 명세서도 인쇄하라는 문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인쇄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은 5번을 해보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서에서의 어음관리.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에 있었던 거래가 일일자금 명세서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6월 30일 우리가 아까 184쪽에서 그 1,000만 원짜리 어음 발행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일일자금 명세서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 여기 자금관리 맨 위에 있어요. 격리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날짜를 7월을 6월로 바꾸세요. 6월 뒤에 날짜는 30일. 일일자금 명세서를 클릭하면 날짜가 항상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날짜로. 그래서 6월 30일로 고치시고 전체에서 엔터 치면 돼요. 네. 상당히 복잡해 보일 거예요. 이게 색깔이 들어가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인쇄하면은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자,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자금관리 시험 보는 날 일일자금 명세서를 제일 먼저 인쇄하라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서에 여기 일일 거래에 그 앞에 입력한 게 꼭 보여야 돼요. 안 보였으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우리가 6월 30일 날 지급어음을 1,000만 원짜리 발행했던 거래가 여기 일일 거래에 어떻게 표시되나 한번 보세요.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차변. 여기 차변 대체는 그냥 차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체전표 차변이다 이 말인데 우리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차변 맞고 그 다음 지급어음 개정 과목 대변 대체 이 말은 그냥 대변이라고 아시면 돼요. 대변 대체전표 대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된다. 6월 30일 날 거래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일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금관리 시험 보는 날
앞에 전표를 2개를 입력했다. 그러면 그 2건의 거래가 계정 과목이 여기 다 보여야 돼. 아시겠죠? 그게 안 보이면 일일자금 명세서가 뭐 잘못됐는데 그러면 앞에 전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일 거래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밑에 뭐뭐가 보이는지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금 관리잖아요. 이게 자금 일부기 때문에 자금과 관련된 거 뭐냐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있으면 금융상품. 자, 자금 관련 거래는요, 전부 당일 거래는 무조건 맨 위에 다 보이고 밑에 보이는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 현황.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현황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자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전일 현금, 당일 현금, 당좌예금도 전일 당좌예금 잔액, 당일 잔액, 보통예금도 전일 잔액, 당일 잔액. 그리고 그 밑에 현금 등 해가지고 위에 거 다 더합니다. 전일 현금 등, 당일,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도 전일 잔액, 당일 잔액, 지급어음은 전일 잔액, 당일 잔액. 그래서 이런 자금 관련 거래의 증감 현황을 여기 당일 증가, 당일 감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회사 내에서 자금 업무를 하는 사람이 챙겨봐야 될 그러한 자금 현황 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작성하진 않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이게 다 작성이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면. 전표 입력하면 이게 작성이 된다 이거예요. 전표 입력하면은 자금과 관련된 것만 여기에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격리 일지예요. 자금 일지. 그래서 이걸 며칠 날 것을 인쇄해서 제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날짜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 인쇄 누르면 이거 화면하고 조금 달라요. 인쇄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 끝까지 인쇄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결제란을 만들어서 인쇄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제란 인쇄함, 결제란이 뭐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결제란 등록해가지고 칸수가 4칸이 필요하면 4칸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인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자금 관련 장부들의 조회, 활용과 그 다음에 인쇄해서 결제 받을 수 있는 방법, 결제란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금 관련된 그 8월 8일날 시험 보는다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어제 공부한 거하고 오늘 공부한 거에서 다 나옵니다. 다른 문제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수행과제 풀이를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책을 받으셨을 때, 와, 책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가 하고 좀 겁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꺼운 이유를 아시겠죠? 수행 과제 놓고 또 풀이 쓰고 하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풀이가 문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189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가보시면은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자, 우리가 지금 AT 시험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면 시험 볼 때 내가 작성한 것을 USB에다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채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이렇게 평가 문제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이 질문에 또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더 쉬워졌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입력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결과를 어디에서 뭘 찾아라. 네,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평가 방식은 장부를 볼 줄 몰라도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부를 봐서 조회해가지고 답을 맞춰내는 것까지 맞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선생님 내가 전표는 입력 안 하고 어떻게든 요걸 맞추면 맞는 겁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전표 입력 안 하고 어떻게 현금 잔액을 맞추겠어요? 예.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안 해도 그 문제만 보면 그냥 답을 이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라. 그러면요. 적어도 1월, 2월, 3월, 4월에 전표 앞에 입력하는 문제를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현금 관련 거래가 나왔다면 제대로 다 했어야 이걸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현금 출납장 조회하라고 했어도 저는 이것은 총개정 원장에서 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현금 출납장 조회에서는 월말로 딱딱딱딱 보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쭉 내려가면서 봐야 하는데 이게 현금 출납장이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런데 총개정 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월별로 한 줄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총개정 원장이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시간이 돼서 이거 그 평가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접어두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